정치는 만만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과 민심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야 만만. 저희 오른쪽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주 전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민주는 김민주, 민주당은 김민주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래요. 네, 예, 이해합니다. 당을 빼셨어요. 네, 예. 저희 왼쪽에는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 부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주호입니다. 네, 다음에 그거 앞에 멘트 좀 만들어 주세요. 아, 저도 뭐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좀 뭐 부캐라고 하나요? 뒤에 그 좀 닉네임 같은 거 좀 하나 좀 만들어서 네. 좀 너무 길어요 뒤가. 그래서 여튼 그거 좀 한번 저희들이 사전 조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밌는 거. 저 네. 아침에 방송한다니까 네. 여기저기 말씀드리니까 네. 저한테 국민의힘은 누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주호 부대변인 그랬더니 신주호가 나와요? 그래서 많이 저 혼동하겠어요. 아, 동영. 예, 아. 예, 비슷해서. 신지호. 신지호. 아, 아니 그래도 그러셨군요. 우리 신주호 부대변인님이 더 유명하신 분 아니에요? 저희에게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신지호 그러니까 아니 부총장이 신주호 부총장은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그 유튜브 기자분들도 그런 데만 많이 아시고. 나오고 우리 그러니까요. 신주호 부대변인 또 우리 여기자들 사이에서는 인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맞아요. 아닙니다. 제가 응대도 얘기했잖아요. 잘해주고. 이용기 씨 닮았다고. 네, 어, 저는 진심으로 아니, 이용기 씨 닮았습니다. 네네네네. 요 정도로 미남이세요, 미남이세요? 예, 저희가 예. 하고 일단 오늘 내용 들어갈까? 맞아요, 오늘 이제 뭐 우리 아이스브레이크 좀 본격적으로- 하시겠어요? 아 지금 뭐 할 얘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오늘은 한번 들어가요. 바로 예, 예. 들어가겠습니다. 뭐 가장 한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의 만남일 텐데 지난 21일 월요일 날 했습니다. 우선은 두 분 이 둘 간의 대표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만남 우선 평가를 좀 한번 해주세요. 네, 김민주 부대변인님. 제가 어디서 우연히 본 글인데요. 제로 콜라 마셔서 성과가 제로다. 그래서 속으로 그럼 칠성 사이다를 마셨으면 성과가 한 7개 나온 거 아닌가? 뭐 이런 우스갯소리 했지만 예, 예. 참 답답함을 넘어서 암담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 참 여당 대표 이야기도 이렇게 안 됐는데 대통령께서 정말 최악의 대통령으로 남으려고 하시는 건가? 예, 예. 정말 답답하고 암담합니다. 예. 신주 부대변인님. 저도 답답하고 갑갑한 마음 그리고 참담한 심정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면담 이후에 한동훈 대표께서 직접 브리핑을 할 계획을 잡아뒀었지만 그렇죠. 예. 박정하 비서실장이 하셨죠. 맞아요. 저는 박정하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한다라는 그 언론 공지가 나왔을 때부터 예감을 했습니다. 아, 이거 뭔가 심상치가 않았구나라는 예. 것을 예감했지만 그 뒤로 나오는 후속 보도들을 접했을 때 예. 들었던 감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예. 이 대화 내용이 첫날에는 이게 늦게 했으니까 식사 네. 전까지. 근데 그때는 공개가 안 되는데 그 다음 날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만남이 과연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대통령실에서도 오히려 나서서 공개를 했어요. 제가 간략하게 좀 브리핑을 해드리면 한남동 7인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인적 쇄신을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구체적인 문제 내놔봐라. 그리고 김 여사 의혹 해명에 대해서 요구하니까 막연한 얘기하지 말고 구체화해서 가져와 달라. 그리고 특검 계속 이렇게 하면 막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의원들 생각 바뀌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여사 대외 활동을 중단 요청을 했더니 이미 많이 줄였다.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도 건의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여야가 협의할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는 우리 그 여사가 그 명시 달래려고 한 거예요.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다. 뭐 이걸 좀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확인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김민주 부대변인님. 한 가지 다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셨죠. 근데 뭐 그거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몇 가지 제 귀에 좀 안 좋게 들렸던 거는 첫 번째 행정관 인적 쇄신들 얘기할 때 그 구체적인 거를 이야기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뭐 특히나 전 몰랐는데 음주운전 행정관이 아직도 근무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2개월 정직밖에 안 되는 예. 거잖아요. 예. 이건 뭐 저희 문다혜 씨 가지고 전 대통령 보고 사과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좀 앞뒤가 안 맞죠. 그런 거는 그 이상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때 항상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 대통령실이 뭐라고 했냐면
아직 검찰 수사 중인 사건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왈가부하면은 검찰에 압력을 주는 거니 수사를 지금 기다려 보자 했는데 결론 났잖아요. 예. 불기소 한다면서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이야기하고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나름 뭐 한동훈 대표는 묘안이라고 생각한 거겠죠. 특검보다는 특별감청안이 나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야기한 거면은 저는 대통령에게 많이 부드럽게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거절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지금 문제가 없는데 너 혼자 왜 그래? 뭐 이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범어사 가서 예. 내 갈 길은 내가 가겠다. 돌을 맞아. 맞아. 가겠다. 예. 이거 진짜 돌 맞겠어요. 예. 왜 그러시는지 예. 모르겠어요. 아니 그 아까 대통령실 발언 관련해서 특별감찰관은 여야 합의시 임명하겠다. 뭐 어제 저녁에 다시 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하나 덧붙여서 근데 말씀드리고 그거가 그쵸? 저기 그 항상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하려면은 유엔 저 북한 북한 대사 인권. 인권 대사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정치적인 거고 네네. 그거에 대해서 똑같은 이걸 할 테니 이걸 하라는 거를 온 어떤 국민이 그걸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연관성이 없는 걸 가지고 전혀 계속 안 정치권으로 맞는 거예요. 예. 특별감찰관 얘기는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네, 네. 예, 신조부 대변인님 요 아까 관련해 가지고 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대화 내용 좀 어떻게 느끼셨어요? 일단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자제하고 만약에 더 자제하라는 요구가 있다면은 아예 등장시키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보다 진일보한 시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한동훈 대표가 했었던 얘기들이 마치 비상식적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식으로 받아들이셨던 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행하고 있는 정책들 그것들이 이 동력을 못 받고 있고 국민들께 납득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지율 때문인데 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이토록 바닥을 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못해서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김건희 여사 영부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거예요. 예. 근데 지금까지 그 어떤 정부도 영부인, 가족, 친인척 문제 때문에 이렇게까지 지지율이 낮았던 적은 없습니다. 그것도 임기 초반부터 지금 반환점을 돌지 않은 이 상황에서. 예. 그렇다면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이 이제 11월 10일이거든요. 예. 11월 10일 이후에 사실상의 윤석열 정부 후반부 집권기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대비의 가장 큰 핵심은 국민 여론을 높이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영부인 리스크를 털고 가야죠. 예. 근데 그런 것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거 사실상 다 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하다 보면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예. 이번 주에 뭐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지를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윤석열 정부에 주어진 시대적 과업을 완수하지 못하고 실패한 정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정부로 만들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가 충원을 한 것인데 그것을 마치 자기 정치한다는 식으로 몰아붙여서 거부했다? 저는 이것은 대통령실에서 대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아니 독대 이후에 여당 내부에서는 지금 어때요? 의견이 물론 좀 발언하신 분들도 네. 계시지만 사실 이제 뭐 분열될까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어떤가요? 지금 뭐 대다수의 의원들께서는 관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은 이렇게 뭐 저도 암암리의 얘기를 좀 나눠보고 들어보고 하면은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당정이 같이 힘을 합쳐서 성공을 해야 된다. 그거에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당은 계속해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것을 대통령실이 거부해버린다고 하면 당 입장에서 할 수 예. 있는 게 더 이상 없습니다. 아니 그 지금 면담 있을 때 그 사진이 대통령실에서 찍은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그 윤아 씨도 한번 봤죠. 아, 뭐 예. 그럼요. 매일 되게, 나오잖아요. 아 이거 좀 무슨 취조실 같다는 생각도 들고 원래는 이제 원탁을 기본으로 해서 그 대통령과 그 여당 대표를 만나거나 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또 이재명 대표와의 만났을 때 어떤 선례가 있으니까. 그렇죠. 야당 대표와 예. 여당 대표가 좀 간격이 심하긴 했습니다. 예, 맞아요. 좀 예. 분위기도 안 좋고 좀 고압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얼굴도 또 좀 그 화나 있는 표정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의도한 걸로 보십니까? 뭐 김민주 부대변인님. 그 대통령께서 그 대선 경선 때에도 이 TV에 나오시는 모습을 보시면은 이게 두 팔을 쫙 뻗어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예, 저 카메라 한번 좀 따버서 보시고 예, 예. 이렇게 아, 하시는 예, 모습들을 많이 비슷합니다. 보이기 예. 때문에
습관적인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는 테이블이 전 문제였다고 봐요. 그 독대한 모습은 최소한 원형 테이블이어야 됐고 예.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도 원형 테이블을 원탁 테이블을 요구를 했었다는데 그 정도 배려는 해야 되는데 마치 이거는 너희들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해봐. 예. 이런 좀 고압적인 태도 아니면 내가 너희의 윗사람이야라는 들을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다는 예, 거잖아요. 예. 우리가 항상 회담할 때 중요한 자리에 원형 테이블을 하는 거는 원형 테이블이 갖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편하게 동등한 위치에서 그렇죠. 이야기하자라는 예. 뜻이에요. 테이블이 사각인 거 순간 이분은 동등하게 귀를 열 생각이 없으셨구나. 전 예, 그런 예.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예. 그 신주부 대변인님 이게 네. 지금 한동훈 대표를 홀대한 정황들이 좀 포착이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른바 입수보행, 그러니까 손에 이게 뭐죠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같이 거닌 거.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한 20여 분간 또 기다리게 했잖아요. 원래 뭐 외교 관계 네, 때문에 좀 전화로 좀 늦었고.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좀 반말을 사용하면서 얘기했다. 거기서 네. 이런 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라요? 저는 그런 거는 큰 문제는 어. 안 된다고 봅니다. 뭐 테이블 같은 것도 사실 박근혜, 김무성 두 분이 만났을 때도 예. 원탁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사각 테이블에서 마주보는 형식이었는데 그때는 안 좋았잖아요. 지금처럼. 그래도 사실 그게 자각 그때가 테이블이 네. 상석 아닌 석은 없습니다. 네, 예, 네. 정확하게 그런 거기 말씀드리면. 때문에 하지만 저는 대통령의 사진 공개 이거 자체가 문제였다고 보고 음. 그런 사진을 공개해버리면 국민들이 보실 적에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취조하고 한동훈 대표를 훈시하기 위한 느낌을 든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것이 문제였다고 예. 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음.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를 홀대한 가장 큰 요인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찬 곧바로 만찬. 예. 그렇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얘기가 저는 많죠. 한동훈 대표가 그 원래 4시 반에 음. 그 면담 시작이었는데 그 대통령의 외교 일정 때문에 5시 정도에 시작하셨어요. 예. 그리고 1시간 20분 정도 진행한 거잖아요. 그게 네. 또 그 만찬이 예고돼 있기 때문에 차담으로 하자고 했었던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바로 만찬이 바로 그렇죠. 추경호 그렇죠. 원내대표의 만찬인 거예요. 근데 네. 6시 20분경에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일정상으로 보면 네. 예. 제가 대통령이었으면 한동훈 대표한테 한 대표 온 김에 저녁이나 들고 가세요.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맞죠. 저녁이나 들고 가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거기서 싫습니다. 저 저녁 안 먹고 갈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할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하고 그 좁은 테이블에 앉고 그렇게 해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만 만찬에 번개로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대통령실이 굉장히 치졸한 인상으로 보여줄 네. 수 있고 무엇보다 여권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대통령실이 앞장서서 조장한다라는 네.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지금 둘 간의 대화가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왜 만났는지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한동훈 대표가 독대 좀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거절하다가 최근에 명태균 논란 때문에 코너에 몰리니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독대합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더 잘 극진히 대접을 하고 식사 뭐 차담이 아니라 식사로 대접해야 될 일인데 아니 오히려 더 뻣뻣하고 이렇게 좀 고압적인 자세로 나온다는 거 이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선 제가 볼 때 한동훈 대표가 그 재보궐 선거 기간 동안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해명하라고 그 언론을 통해서 얘기한 것 때문에 네. 굉장히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에서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들을 예. 그 다음 날 대통령실에서 낸 입장을 쭉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한 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다라는 인상을 들었습니다. 예, 예. 세세하게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특히 예. 명태균 같은 경우에도 왜 나는 명태균이랑 끊었지만 내 부인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말씀까지 하신 거 보면은 상당히 많이 공을 들이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이렇게까지 홀대했다라는 그 논란이 터졌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의 그런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 굉장한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해야지만이 얘기가 통할 사람이야라는 그런 생각에서 한 거 아닐까요? 김민주 부대변인. 일정 정도 저는 그게 있었다고 봅니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공생해야 되는 관계잖아요. 정부하고 여당.
예. 함께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승부수를 저는 가지고 간 거라고 봐요. 그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간 때 서류를 그 옆에 두고 네. 회담을 했단 빨간 말이에요. 파일이 있었죠. 그래서 예. 한동훈 대표 성격상 이거를 뭐 수십 번 고치고 딱 요약해서 대통령에게 이 말만은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들을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법조인 출신이고. 그런데 그 말을 제대로 다 하지도 못한 것 같고 그러나 또 몇 가지의 핵심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전부 다 거절당하니까 아마 그리고 그날 그 이후에 뭐 식사 원래 사람이 밥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서운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밥도 저녁도 안 주시고 보내고 이후에 이제 지금 다음날 일정까지 취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심적인 충격을 받은 거 아닌가 한동훈 대표가. 그리고 곧바로 친한계 의원들하고 20여 명 또 만찬을 했단 말이죠. 네, 네. 전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다. 예.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친한계 긴급 만찬을 그 다음 날 저녁에 네. 여기에서 한 거예요. 예. 아, 근데 그러면 이 모임 성격은 이제 향후 어떻게 한동훈 대표가 어떤 스텝을 밟을지 거기에 대한 뭐 사전 그 뭐 어떤 회담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는 승부를 걸 때가 됐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조금 항상 너무 빠르게 지금 되고 있다. 저는 최소한 한 50여 명까지는 예. 조직화가 돼야 뭔가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을 예. 압박할 수 있는데 이게 급작스럽게 명태균 사건, 뭐 십상시 사건 터지다 보니까 이게 빨라진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늦추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다. 그리고 지금 뭐 국민의 힘이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거는 뭐 사법 리스크에 기대는 것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앞서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겠다라는 예. 급한 마음이 지금 함께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예.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야만만 지금 김민주 그리고 신주 두 패널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4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관련해서 저희 이야기 들으시다가 여러분 의견 있으면 기탄 없이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샵 0999번입니다.